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빵 3개 폭식하고 잤어요. 제목만 봐도 마음이 아프죠? 내용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주 1회씩은 폭식하면 엄청 먹어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먹을 텐데 저는 너무 심한 편이에요. 혈당도 너무 걱정되고 입 터짐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폭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분의 글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폭식 얼만큼 하세요? 저는 식단 잘하다가 완전 심한 폭식은 5일은 하는 것 같아요. 잘하다가 가끔씩 회의감도 들고 오늘 또 폭식이라 양심에 찔려 글 올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식단 관리 정말 어렵죠.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폭식해서 괴롭거나 잘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혈당이 계속 올라서 답답하거나 쌀밥은 걱정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힘들거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부터가 간헐적 단식을 못하거든요.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식단법 엄선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근본 원인 찾기입니다. 제가 2020년에 헬스장에서 1대1로 PT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체력도 키우고 근력도 늘리고 싶어서 등록을 했는데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일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라서 폭식을 자주 했는데요.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고 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 3시에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글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우울감과 폭식은 연결되어 있다.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식단을 실패하고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악순환 말이에요. 그럼 왜 폭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겪으십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무리하게 참다가 결국 한 번에 폭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 폭식하기 쉬운데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할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이런 경험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예전에 살쪘다고 놀림받은 기억이 있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늘 날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주 접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외모에 그리고 외적인 것들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이 되면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몸에 좋은 것들, 과일, 채소는 안 먹고 대신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힘들면 몸도 더 안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요? 직장에서 만난 한 팀장님 덕분이었는데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정말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나 왜 기분이 안 좋지? 지금 어떤 감정이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점을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무조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에 앉아서 쓰거나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로 행동이 이어졌다면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는다, 문제를 찾는다, 그리고 해결한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닌데,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우울할 때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심심할 때, 불안할 때, 지루할 때, 외로울 때, 피곤할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 식단법을 얘기해 준다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식단을 실패하게 만들고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간헐적 단식이나 각종 식단법을 여러 번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웬만한 의지력으로 폭식을 막는 건 저도 힘듭니다. 배달 어플만 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참고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 사세요 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진짜 먹고 싶은 것을 행복하게 먹는 횟수를 늘리는 것. 지금 내가 왜 먹고 싶어 하지? 배가 고픈 건가? 마음이 답답한 건가? 이렇게 내 마음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체단탄 식사법인데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체단탄 식사법이 뭔가요?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체단탄이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할 때 이 순서대로 먹는 방법을 말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먹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드셔주시면 혈당도 덜 오르고 탄수화물 양 자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먹고 달걀 프라이, 생선구이,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베이글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기존 방식대로 먹었습니다. 베이글, 딸기잼, 크림치즈, 그리고 피넛버터를 그냥 함께 먹었죠. 그랬더니 혈당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2단계는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었습니다. 제가 생야채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삶은 계란 2개를 먼저 먹고 베이글, 딸기잼, 크림치즈, 피넛버터를 먹었습니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140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채소랑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권장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는 100에서 150g 정도, 단백질은 100g 정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에게 맞게끔 드시면 됩니다. 단 100g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식당 가서 밥 드실 때는 절반을 덜어내시고 드시고요. 집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자저울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늘 탄수화물 양을 재신 후에 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체단탄 식사법에도 사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체단탄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야채 대신 나물 반찬으로 대신하기,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단백질을 절반 먹고 나머지는 밥이랑 함께 먹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라면이나 밀가루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야채 대신 계란, 두부,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소세지 100g을 먼저 먹은 후에 면류를 먹습니다. 며칠 전에는 신라면, 컵라면 작은 걸 먹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먹었더니 혈당이 1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식사법을 체단탄으로 바꿨는데 혈당이 별로 안 변해요. 그럴 때는 세 번째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 종류 바꾸기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 중에 정말 놀라운 분이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8에서 6.1로 단 2달 만에 바꾸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물어봤더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쌀밥에서 보리밥으로 바꿨어요. 현미 좋다고 해서 현미밥도 먹어봤는데 저는 현미도 혈당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말 현미보다 보리가 당뇨인들에게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보리가 현미보다 좋을까요? 혈당 관리할 때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 총 칼로리, 탄수화물 함량.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보리가 현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조금 더 잘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생님,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보리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보리를 사야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늘보리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고요? 늘보리는요, 겉껍질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도정이 덜 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고요. 베타글루칸 등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처럼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늘보리랑 쌀을 1:1로 섞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지금은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늘보리 말고도 당뇨에 좋은 잡곡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 많은 당뇨인들이 실제로 밥을 지을 때 어떤 걸 넣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현미, 귀리, 카무트, 파로, 병아리콩, 렌틸콩. 잡곡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잡곡 사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단백살이라는 건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혈당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직접 실험해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냥 쌀밥을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은 223, 하루 단백살 75g, 1시간 혈당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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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혈당은 223
백미 75g, 1대1 비율로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은 173. 가장 최고치일 때의 혈당 차이가 50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죽으로 실험을 대체했습니다. 흑임자 죽만 먹었을 때는 식후 1시간 혈당과 2시간 혈당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루 단백살을 넣고 먹었을 때는 혈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죽에 넣어서 드실 거라면 하루 단백살을 갈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알게 됐습니다. 요즘 당뇨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잡곡밥을 먹자니 소화가 안 돼서 힘들다. 혹은 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혈당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하루 단백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을 자주 먹는데요. 이렇게 하루 단백살을 갈아서 같이 먹으면 혈당 걱정을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필요할 때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기에서 선수들이 일정한 속도로 뛸 수 있도록 앞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혼자 뛰면 힘든데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뛸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 5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 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반 7개월 동안은 거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이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하고 응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하고 잘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혈당 관리하다가 힘들 때, 식단 지키기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다 할 때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힘들게 나와의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꼭 참여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당뇨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에너지를 나누고 싶으신 분, 다른 사람들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 저와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친해지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데요. 먹고 싶은 건 많은데 혈당 오를까봐 걱정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때면 매일 저녁 9시에 올라오는 제 쇼츠 영상들 보시면서 당뇨에 좋은 음식들, 또 새로운 간식들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